자,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특히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소장님. 좋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좀 잔인하지만 현실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지난 연말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막 거리가 피로 물들었을 때 왜 나는 주식을 사지 않았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그 상투적인 전문가들의 증시 격언 그냥 갖다 붙이는 것보다 5월에 떠나서 도대체 그럼 언제 돌아오나 혹은 5월에 주식을 팔고 내가 떠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편집증적인 의심병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네요. 마이클 지저스. 네. 미중 무역 협상 파행 우려는 일시적이다. 미국 GDP는 0.1%, 중국은 0.3% 하락할 것으로 영향이 예측된다. 중국 증시 단기적으로는 8%에서 12%가량 하락 우려. 마이클 지저스. 우리 이름으로 하면 박예수 씨.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틀리다고 하는 건 너무 불경스러운데 예. 어쨌든 좀 코스프레도 비슷하게 했고 근데 맞는 얘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파행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거 약간 템포러리하다는 네. 일시적이라는 거고 앞에서 보셨지만 뭐 전 세계 GDP의 0.45% 그리고 중국 GDP의 1.5%를 빼앗아 갈 수도 있대요. 이런데 이거를 과연 결렬시키고 관세 전쟁으로 간다?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손해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이 수치를 저거는 보면 이제 그러네요. 당장 이제 2분기 GDP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분기 GDP가 0.1%, 중국은 0.3% 3배나 영향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이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우리말 이름으로 하면 김광철 씨, 께서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당장 10일부터 관세 때린다. 그럼 중국도 때리겠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건데 일단은 일시적이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죠.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 내지 12%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솔직히 중국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은데 맨날 올라가게만 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못 샀다는 분들은 이때도 바겐세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배후에는 연준의 친시장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파행으로 갈 경우에 8%에서 12%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요런 상황 자체가 요 상황 자체를 봤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예, 있다. 예, 예. 근데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10일까지 일시적 아니면 10일 이후에 서로 보복관세하고 등은 돌리지 않지만 갈등이 조금 더 그러게요. 이어질 이게 것 그레이 이렇게 봐야 에리아도 되나요? 있어서.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지저스만 알겠죠. 이 지저스님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셨네. 어떤 예. 월가 전문가도 정확한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마음은 트럼프도 모르니까. 그렇죠. 본인 맞아요. 마음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뭐 중국 GDP 0.3% 뭐 깎인다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뭐 계산기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그래. 비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0.3%포인트도 너무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의 0.1%포인트는 사실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왕서방을 조련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근데 중국 투자자들은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언론 통제를 해버리니까 우리도 뭐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한 것처럼. 네. 그런 아니 게 명품 있었다고 이름 해요. 중에 있잖아요. 지아니 발사체. 발사체. 예. 있어요. 준비해 오신 거죠? 브랜드 있어요. 정말요? 이거 벨트에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된. 네. 지금 하고 계신 거요? 자, 다음. 저한테 그 명품 또 슬리퍼 사다 주셨어요. 정말요? 저도 알고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다음 번째 넘어가죠.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리브라 인베스트먼트의 사쿠마 야스오님이 하신 말이네요. 5월 주식을 팔고 떠날 이유. 우리가 지금 핑계를 찾는 중이다. 연초부터 고속 질주했고 피로와 몽롱함이 동시에 지급 유입되고 있다. 지난 연말 학습 효과. 반발 매수도 유효하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지막 첨언도 하셨네요. 요즘에 무슨 증권사의 청경부터 대표이사까지 다 외치고 다니는 증시 격언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근데 저는 사실은 뭐 5월엔 떠나고 연말에는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핑계거리가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게 그럼 떠났어요. 그럼 언제 돌아오냐? 휴가 갔다가. 근데 그럼 또 썸머 랠리는 놓치잖아요. 그럼 또. 아. 11월에. 그럼 산타 랠리는 너무 늦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때? 네. 그때는 그럼 뭐 계속 들고 있지 뭐하러 그렇게. 귀찮아요. 안 그렇네요. 떠날래. 그러니까 결국은 안 떠나요.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날 경우에 과연 누가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데 아, 과연 5월에 주식을 팔고 내가 떠난 동안 누가 또 이득을 보느냐 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못 낸 분들은 5월에 이렇게 다들 주식을 팔고 떠날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놨다가 오히려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산타랠리 때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늦지도 않게 이르지도 않게 팔고 떠나는 걸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건 저는 사실 IT에 집중된 얘기 같아요. 원래 반도체도 네. 한 3월부터 9월까지 방학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워낙에 신제품 교체 주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새로운 반도체 뭐 연구 개발 단계도 워낙에 이렇게 숄튼도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지금 1월부터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증시가 좋았으니까 저 증시 격언이 우연치 않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지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요 그런데 5월 예. 얘기하잖아요. 연초부터 워낙에 고속 질주하다 보니까 피로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이게 너무 속도에 취해가지고 또 차에서 내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리고 싶은데 관성은 있고 좀 몽롱한 거 그래 대신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진짜 떠났잖아요, 다들. 네. 많이 떠갔죠. 그랬다가 아직도 못 들어온 분들은 막 지금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결국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을 누군가는 떠날 사람은 떠나라. 나는 나는 남겠다. 지킨다. 올해는 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연말부터요. 그것도 그렇고 5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요거는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떠날 계절이 없어요. 너무 바쁘죠. 솔직히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이제 폭락한 거 보셨지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라이징스타 종목은 오늘 1%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런 와중에. 이 장에서 1% 올랐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엄청난 상승인데 그 대신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오를 땐 좀 빠졌는데. 뭐가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매크로적인 풋옵션이야 뭐야. 이거 아니 진짜.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뭐 네. 한 종목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외풍이 당분간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정 포트는 네. 이렇게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은 안정적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구성을 해놓고 역시 좀 이렇게 포장업체. 정리충. 아, 대단하십니다. 충 빼줘요. 정민이요. 예, 정리요. 예, 그것도 나쁘다. 장미 여신. 예, 여신은 좀 그렇고. 대단하십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구성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거는 예.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예. 우리 집에 언제 한번 오세요. 예? 서랍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정리를 너무 그거는 잘하시는데. 땡땡 아침 땡땡을 물어보세요 가면 이제 전화하시면은 이제 전문가가 가실 겁니다. 예.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또 영국 한번. 클린 이런 데 전화하세요. 예, 문호동 예. 무임금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임금을 받고 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선전 T&I 운용 위맹보네요. 예, 현재 투심 상당히 신경질적인 느낌이다. 트럼프 중국 저항 못할 약점을 잡은 듯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양방향 다 체크를 해야 된다. 마켓의 센티먼트가 샤키하다고 표현했어요. 샤키하다고. 아, 정확히 그러면 신경질적인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착해 보이는데 네. 이분이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이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우리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약점을 잡은 것 같다. 어떤 약점일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반도체 굴기 2025 뭐 이거 중에서 네. 핵심 기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5G 기술이 아. 원래 우리 게 원천 기술이니까 니네가 화웨이든 GT든 쓰려면 우리한테 무슨 로열티를 내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통째로 양도하라고 했거나 하여튼 중국이 이거는 우리가 양보 못한다 이런 약점을 딱 잡은 듯한 느낌이다.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해 지수는 당분간 촉수 엄금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올린다 반발 매수 나선다 뭐 바겐스리다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더 빠질 것 같으면 사실 숏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양방향에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 남북 경협주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은 그 칼로 할복을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런데 정말 이게 저희가 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네네. 투자의 방향을 잘 잡고 그럼요.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소장님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거죠. 예, 진짜 내 배를 가른다는 생각으로. 자꾸 손절할 때는 내 손을 진짜 자른다는 생각으로. 아. 손절하는 생각으로. 지금 아침 7시 비장하게. 4분 지나고 있으니까 약주하신 거 아니죠? 예, 조금 더 밝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 조금 더 밝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밀레니엄 웨이브 어드바이저스 존 멀든입니다. 세계 경제 혈압은 빠르게 강화 중이다.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36% 떨어졌어요. 무역 전쟁, 글로벌리제이션 피크 겹쳐 이렇게 진단 이거 내렸네요. 되게 좋은 진단이네요. 제가 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으로 치면 혈압과 같다고 예. 하잖아요. 네, 너무 고혈압도 약간 다이어트를 해서 혈압을 내려야 되지만 네. 너무 저혈압도 위험하죠. 이게 뭔가 영양분을 섭취해도 어디로 새든지 하여튼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얘기했고 올 들어서 현재까지 YTD라고 그러죠. year to date 컨테이너 스팟 레이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나 떨어진 수준이고 어쨌든 한동안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어떤 철학과 가치로 작용해온 글로벌리제이션이 이제는 피크를 치고 떨어진다. 왜냐? 이제는 재화나 용역을 서로 유리하게 수출을 수입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IT, 지적재산권 같은 어떤 가상현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의 그런 가치를 주는 그런 국면을 접어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때 마침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 것이다. 네. 저는 이거 되게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까지는 약간 용역과 뭐 서비스 뭐 이런 재화와 예, 용역이죠. 요런 논리로 인해서 모든 경제 이론들이 예. 다 맞춰져서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변화할 거니까 우리는 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의 3요소. 경제 원론에 딱 보면 나오는 게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지금 오랜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 요즘 트렌드가 달라진 그쵸. 거를 인식을 하고 이제 함께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코멘트 확인할게요. 전 요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즈 이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시 연준 금리 인하로 개입 가능성, 파월, 중국, 유럽이 변수다, 언급이 근거다. 또 연준이 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사실 오늘 미중 이러려고. 무역 분쟁만 가지고 저렇게 다우지수가 450포인트까지 아. 빠질 일은 아닌데 결국은 또 이제 연준이 자해를 시작했다. 자해 공갈다. 아니, 연준이란다. 월가가 시장이? 시장이 자해를 시작했다. 어. 자해 공갈을 하면서 연준을 또 압박하는 거죠. 우리 좀 봐줘 힘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연준 금리 인하를 여기다 끌어다 붙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조건 주식을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5월은. 아하. 어쨌든 파월이 지난 3월 FOMC 기자회견 때도 미국 증시 성장 전망 밝고 고용 강화 추세 좋지만 크레더블하다, 예. 믿을만하다. 하지만 중국하고 유럽의 경제 상황이 미국 성장의 어떤 변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저렇게 희망 고문을 열심히 이제 변태야 연준이라는 뭐야 희망 고문에다가 자해 공갈은 뭐.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기는 네. 그런데 연준은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않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 김육 소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